2010년 당시 노래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이때 현아는 진짜 사랑해요. 태블릿 끝판왕 최고 전원 킹갓 엠페러 아이패드 프로 M1, 이 출시되기 11년 전 태초의 아이패드가 있었으니 에어, 프로 뭐 이런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제품명 아이패드. 오늘은 태초의 아이패드를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1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디자인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의 아이패드의 모습입니다. 튼튼함, 단단함, 묵직함 같은 수식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사실 출고 당시에는 굉장히 얇고 가벼운 제품이라고 홍보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워낙 얇고 가볍고 발전된 태블릿들을 많이 봐가지고 묵직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만 애플답게 디자인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습니다. 화면을 켜면 좀 환상이 깨지기는 해요. 베젤이 워낙 넓어가지고 요즘의 아이패드랑은 사실상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실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렇게 넓은 베젤은 2012년 아이패드 4세대까지 유지되다가 2013년 아이패드 에어가 나오면서 베젤을 무려 43%나 줄여버리는 다이어트를 감행함으로써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iOS 기기의 정체성인 홈버튼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홈버튼은 정말 디자인적으로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될 만큼 깔끔하고 예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을 가진 아이폰 4에도 동일한 크기, 동일한 모습의 홈버튼이 달려있죠. 제품 상단에 잠금 버튼, 3.5mm 이어폰 단자, 그리고 마이크 구멍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30핀 충전 단자,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30핀 충전 단자는 나중에 2012년 4세대 아이패드부터 라이트닝 포트로 대체되게 됩니다. 오른쪽 측면 재밌는 게 있죠. 바로 음소거 스위치. 지금 아이폰에도 남아있는 애플의 오래된 유산 중 하나인 음소거 토글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 최신 아이패드는 이거 없죠. 볼륨 버튼도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 측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뒷면을 보시죠. 좀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네, 이 제품에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후면, 전면 둘 다 없죠. 당시 아이폰을 취급하고 있었던 애플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넣으려면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시장 반응을 보기 위한 이유였는지는 몰라도 스티브 잡스는 1세대 아이패드에 카메라를 탑재시키지 않았죠. 하지만 1년 뒤 2세대 아이패드에 카메라를 탑재함으로써 아이패드 역사상 카메라가 없는 유일한 아이패드 모델이 바로 1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르의 애플 로고가 중앙에 있고 아이패드 영문 각인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 32GB 모델인데요. 최소 16GB, 최대 64GB까지 있었습니다. 499달러, 599달러, 699달러로 나누어 놨었고 3G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셀룰러 모델은 160달러를 추가해야 했죠. 이제 내부를 훑어볼까요? 추억에 밀어서 잠금 해제. 잠금 풀어주면 대화면 아이폰이 딱 하고 나옵니다. 이게 진짜 아이폰인 게 1세대 아이패드 출시 당시에 탑재되어 있던 운영체제가 아이폰 OS 3.2였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운영체제를 그대로 넣었다는 말이죠. 아이패드의 존재를 그 이후에서야 의식했는지 애플은 아이폰 OS 4.0부터 폰은 빼버리고 iOS 4.0이라고 명명합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아이팟 터치 제품군을 iOS 디바이스라고 부르면서 하나 된 생태계를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죠. 아이패드의 운영체제는 2019년 iOS 13에 이르러서 아이패드 OS로 별도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아이패드는 사실상 아이폰을 키워놓은 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인치의 대화면이 주는 시원시원함은 확실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은 정말 작았기 때문에 아이패드가 끼어 들어갈 시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후 스마트폰들이 커지면서 아이패드의 위치가 좀 어정쩡했던 시기가 있긴 했지만 메시지, 캘린더, 메모, 미리 알림 등등 지금 아이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앱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iOS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스퀘어 모피즘, 입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의 앱들입니다. 메모는 진짜 메모 패드를, 캘린더는 진짜 종이 달력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줬었죠. 얘도 2013년 iOS 7에서 플랫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한 iOS 30 정도 되면 다시 이 스퀘어 모피즘이 유행하게 될까요? 이 아이패드 1세대에는 A4 프로세서와 256MB의 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폰 12 미니가 A14 칩이거든요. 이 프로세서 이름만 비교해봐도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악 앱 UI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튠즈 필수였던 폐쇄적인 시스템의 끝판왕, 바로 iOS에서 음악 듣기였는데요. 2010년 당시 노래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약간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이때 현아는 진짜
사랑해요.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음악처럼 PC와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아이튠즈를 통해 동영상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귀찮기도 했고 지원하는 동영상 규격이 꽤나 보수적이어가지고 영상을 받아놓고도 아이패드에 넣어놓으면 재생이 안 뜨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인디케이터 바를 조절하면서 고속이동, 정밀이동 같은 지금 2021년에도 사용되고 있는 기능들은 이미 이 당시에도 구현이 되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손가락을 밑으로 쭉 내리면 정밀 탐색이 되는 부분이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점 재밌죠? 이때는 유튜브 로고도 없었나봐요. 그냥 TV 모양이고요. 지금은 이 앱을 통해서는 유튜브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이패드 1세대는 iOS 5.1에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신규 앱 다운이 불가능합니다. 애플 아이디 로그인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앱스토어는 들어가지고 추천 앱이라든지 인기 차트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iOS 버전이 너무 낮아서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 탈옥하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벽돌 될까봐. 아이패드 1세대에서 리니지2 같은 최신 모바일 게임의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점 약간 아이러니하고 재밌네요. 기본 웹브라우저인 사파리로 어느 정도의 웹서핑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글 키패드도 타이핑하는데 문제 없고요. 홈 버튼을 2번 누르면 멀티태스킹 기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앱을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재생 중인 음악, 밝기 등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입체적인 느낌의 스퀘어모피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스타일을 워낙 좋아했다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 센터가 나오는데 당시 제가 아이폰 4 사용했을 당시도 그렇고 이 알림 센터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고 불편해서 많이 쓰지는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버전에서는 5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펼치는 등의 제스처 기능도 없네요. 정말 플레인 아이패드 그 자체입니다. 이 아이패드 1세대는 스티브 잡스의 야심이 대단했던 제품입니다. 실제로 먼저 출시된 아이폰은 추후 출시될 아이패드의 베타 테스트용으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애플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아이패드의 기대치는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무겁고 둔탁하고 협소한 기능에 값비싼 1세대 제품에 기대를 거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았겠죠. 그 점을 예상했는지 스티브 잡스는 다음 해 본인의 마지막 태블릿 PC 유작인 아이패드 2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습니다. 더 얇고 더 가볍고 카메라도 들어간 데다가 당시에 대박친 스마트 커버도 곁들여서 말이죠. 2011년에 이 아이패드 2는 좀비 태블릿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뛰어난 내구성과 가성비 덕분에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패드 1세대는 2세대에 묻혀버린 비운의 제품인가?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지만 1세대 없는 2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벽돌같이 무거운 아이패드가 2010년에 출시된 덕분에 소비자의 피드백을 꽤나 개방적으로 수용한 애플이 더 개선된 제품들을 빨리빨리 출시할 수 있었고 비로소 우리가 지금 얇고 가벼운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아이패드 1세대 리뷰를 준비하면서 맞아, 애플이 예전에는 폼팩터 혁신을 이끌었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해내던 애플이 요즘은 어떤가요? 제품의 완성도와 뛰어난 성능 같은 점들은 물론 놀랍지만 예전에 아이패드처럼 막 시장에 충격을 주고 다른 경쟁자들이 놀라서 허겁지겁 따라가게 했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은 적어도 최근에 소개된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최근엔 실리콘 M1 프로세서 정도? 저 앱등인데요. 2019년 삼성 언팩에서 갤럭시 폴드가 공개되었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신선함, 사과 농장도 용량 장사, 액세서리 장사 적당히 하고 모바일 시장에 뭔가 신선한 충격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들 다시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 1세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첫 아이패드는 어떤 모델인가요? 댓글로 추억팔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쪼모 여기까지입니다.